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전쟁을 선포하는 건가? 중국의 고위 관료가 심각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공식 발표문을 내놓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한국은 확실하게 해양 강국으로의 발돋움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핵무기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외교력이 만들어낸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대한 업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대한민국 세계 최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 승인한다는 발표를 했을 때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해양 강국만이 보유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단 6개 국가만이 보유한 이 기술을 대한민국이 손에 넣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 세 회사는 전 세계 상선 건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 같은 고난도 선박 건조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원자로를 설계하고 제어하는 기술, 극한의 수압을 견디는 선체 기술, 적에게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술이 모두 결합된 최첨단 무기 체계였습니다. 중국은 이 소식을 듣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핵잠수함 기술이 아직도 러시아와 미국에 한참 뒤처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의 승인을 받아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게 되면 서해와 동중국해의 해양 패권 구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었습니다. 중국 해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기술력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드는 재래식 잠수함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독일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 개발한 손원 1급 잠수함은 세계 어느 나라의 재래식 잠수함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지역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방위성 내부는 술렁였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잠수함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소류급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는 최고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수 없었습니다. 전범 국가로서의 제약, 평화헌법의 한계,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허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의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분노했고 일본 정부는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미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동맹국인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계산이 오갔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너무 강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력을 갖추게 되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너무 독립적이 되면 미국의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승인은 해주되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핵물질의 공급, 원자로 기술의 이전, 잠수함 설계 협력. 모든 것에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수십 년간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축적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원자력 발전 용량이 큰 나라였습니다. APR-1400이라는 독자 설계 원자로를 개발했고 이것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기술력이 있었기에 한국은 미국의 조건들을 하나씩 충족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 승인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외교력, 전략적 사고, 그리고 치밀한 준비가 모두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이 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그 시작은 재래식 잠수함의 독자 개발이었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잠수함은 독일에서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장보고급 잠수함은 독일의 209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철저히 분석하고 습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인 손원 1급 잠수함에서는 독일의 214급 기술을 도입하면서도 많은 부분을 한국이 독자 설계했습니다. 특히 전투체계는 완전히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수중 음향 탐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개발된 기술이었습니다. 중국 해군은 이런 한국의 발전을 지켜보면서 불안해했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었습니다.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핵잠수함을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미국이나 러시아에 뒤처져 있었습니다. 특히 잠수함의 정숙성은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중국의 핵잠수함은 너무 시끄러워서 미국이나 일본의 음향 탐지망에 쉽게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잠수함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잠수함의 생명은 은밀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손원 1급 잠수함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재래식 잠수함 중 하나였습니다. AIP 공기부료 추진 시스템을 장착하여 수중에서 수주일 동안 떠오르지 않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해군 정보부는 한국 잠수함의 성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현재 중국 해군의 대잠 전력으로는 한국의 최신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중국에게는 큰 위협이었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까지 보유하게 되면 중국 해군의 작전 범위가 크게 제한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우려는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여전히 하위 국가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력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격하고 일부 분야에서는 추월하는 것을 보면서 일본은 불안해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배터리.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을 앞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기술까지 한국이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재래식 잠수함 기술에서는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차원이 다른 무기였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동해와 서해의 해양 패권 구도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 해군을 그저 중견 해군 정도로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한 척의 전략적 가치는 재래식 잠수함 10척 이상입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에 항의했습니다. 왜 한국에는 허락하고 일본에는 허락하지 않는가? 하지만 미국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확고하고 기술력이 입증되었으며 책임 있는 해군용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신뢰였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충실히 유지해왔습니다.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한국은 미국이 필요로 할 때마다 함께했습니다. 이런 신뢰 관계가 바탕이 되어 미국은 한국에게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승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승인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하는 핵추진 잠수함은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조건들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격용 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해와 영토를 지킬 수 있는 방어 능력을 원할 뿐입니다. 북한의 위협, 중국의 팽창, 주변 강대국들의 군비 증강. 이런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방력이 필요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그 핵심 전력입니다. 한국의 이런 진정성 있는 태도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자국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원했을 뿐입니다. 중국은 이런 한국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중국 해군의 작전에 큰 제약을 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특히 한국의 잠수함이 중국의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데 사용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중국의 핵전력에서 SLBM 잠수함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잠수함들이 한국과 일본의 감시망에 포착되면 중국의 핵 억지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승인이 발표되고 나서 전 세계 방산 업계가 술렁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과의 무기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해양 전력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이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천궁 미사일. 한국의 무기들은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에서 대규모 무기를 구매했습니다. 수조 원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방산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무기 수출 강국이었지만 한국과는 타겟이 달랐습니다. 중국은 주로 제3세계 국가들의 저렴한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폴란드, 호주, 이집트 같은 중견 국가들의 고품질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중국 무기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이 의심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한국 무기는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기술까지 보유하게 되면 국제 무기 시장에서 중국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수출 실적은 이미 인상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에서 잠수함 3척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한국 기술로 잠수함을 건조하는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잠수함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에게 잠수함은 필수적인 전력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여러 나라의 잠수함을 평가한 끝에 한국의 잠수함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성능, 가격, 그리고 기술 이전 의지가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런 한국의 성공을 부러워했습니다. 일본도 뛰어난 잠수함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수출 실적은 전무했습니다. 일본은 호주에 잠수함을 수출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호주는 프랑스의 제안을 선택했습니다. 일본 방위산업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지만 국제시장에서는 한국에 밀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방산 분야에서도 일본을 추월하고 있다는 기사를 연이어 내보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이런 성공을 복잡한 심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동맹국인 한국의 발전을 환영했습니다. 강한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너무 독립적이 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미국 무기를 구매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적인 무기 개발 능력을 갖추게 되면 미국 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비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지원하되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미국의 속내를 한국 정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서 미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원자로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이것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민간 원자력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군용 원자로를 개발하는 것도 시간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게 내버려두는 것보다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의 개발을 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은 이런 한미 협력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동북아시아의 핵균형을 깨뜨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위선이었습니다. 중국은 파키스탄에 핵기술을 이전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묵인해왔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비난하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강해지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자국의 영향권 안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한국은 중국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국방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하위 동맹국으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력을 갖추게 되면 한국은 더 이상 누구의 하위 동맹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독립적인 중견 강국이 됩니다. 이것이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강한 한국은 중국의 팽창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이 말은 정확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히 적의 함정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개월 동안 바닷속에 숨어서 적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필요할 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전략 무기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이런 전략적 사고를 부러워하면서도 경계했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공격용 무기를 보유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잠수함은 모두 방어용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강력한 전력이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래식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보유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일본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일본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겠다고 하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모두 반대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일본의 과거 침략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방산 기업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잠수함 선체 건조를 맡았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원자로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전투체계를 개발했습니다. LI진엑스원은 무장 시스템을 담당했습니다. 이것은 한국방산 기술의 집대성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하나로 모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일반 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이런 기술력 통합을 주목했습니다. 중국도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었지만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핵잠수함은 소음이 너무 컸습니다. 이것은 잠수함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중국은 소음을 줄이기 위해 러시아의 기술을 도입하려 했지만 러시아는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중국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려 했지만 재료과학과 정밀 가공 기술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술은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자랑했습니다. 이런 정밀 가공 기술은 잠수함 제조에도 응용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소재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포스코는 특수강 제조 기술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잠수함 선체에 사용되는 고강도 특수강은 극한의 수압을 견뎌야 했습니다. 심해 600m 깊이에서는 평방센티미터당 수십 킬로그램의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일반 강철로는 이런 압력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특수한 합금강이 필요했습니다. 포스코는 이런 특수강을 자체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이었습니다. 중국도 특수강 기술을 개발하려 했지만 품질이 한국이나 일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소재 기술 발전을 경계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소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해왔습니다. 일본의 특수 소재는 전 세계 첨단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하나씩 이런 기술들을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배터리 소재. 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도했을 때 한국은 단기간에 대체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자국의 소재에 의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독자 개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의 한 경제 전문가는 한국의 기술 개발 속도는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지만 동시에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원자로 기술을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달았습니다. 원자로의 핵심 부품은 미국에서 공급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원자로의 설계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기술을 제3국에 수출할 때도 미국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조건들은 한국의 기술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우선은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일단 기술을 확보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독자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런 전략으로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이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한국은 처음에는 미국의 F-16 전투기를 라이선스 생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T-50 고등훈련기를 독자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록히드 마틴과의 공동 개발이었지만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T-50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러 나라에 수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FA-50 경공격기를 개발했습니다. 이것도 국제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KF-21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이런 단계적 기술 개발 전략을 연구했습니다. 중국도 비슷한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의 기술을 도입하고 그것을 복제하고 개량하고 결국에는 독자 개발에 성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당하게 기술을 도입하고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합법적으로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종종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술을 획득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중국의 이미지에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여겨졌습니다. 반면 중국은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되었습니다. 일본은 이런 한국의 접근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경쟁의식을 느꼈습니다. 일본도 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자체 방산 기술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일본은 F-15 전투기를 라이선스 생산했고 이를 바탕으로 F-2 전투기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F-2는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무기 수출에 대한 자체적인 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적극적으로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폴란드, 터키, 인도, 호주, 이집트 등 많은 나라가 K9를 구매했습니다. K9은 성능과 가격, 그리고 신속한 인도라는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방산업계는 한국의 약진을 복잡한 심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이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미국 무기의 경쟁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중동과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무기가 미국 무기와 직접 경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미국 무기보다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우수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비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괴물을 키웠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설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한국은 어떤 사양의 잠수함을 만들 것인가? 배수량은 얼마나 될 것인가? 무장은 무엇을 탑재할 것인가? 승조원은 몇 명인가? 이 모든 것이 군사 기밀이었지만 일부 정보는 외부로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이 계획하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은 배수량 4,000톤급으로 이것은 프랑스의 쉬프랑급이나 영국의 아스튜트급과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급보다는 작지만 한국의 작전 환경을 고려하면 적절한 크기였습니다. 중국은 이 정보를 입수하고 즉각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중국 해군에 어떤 위협이 될지 계산했습니다. 4,000톤급 잠수함은 어뢰와 순항미사일을 충분히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현궁 어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이 어뢰는 수중에서 50노트 이상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었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추적했습니다. 중국 해군의 함정들이 이런 어뢰의 공격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개발 중인 해성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이것이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되면 한국은 중국 연안의 중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잠수함 설계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일본의 최신 잠수함인 타이게이급은 배수량 3,000톤급으로 한국의 계획보다 작았습니다. 타이게이급은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는 최고 성능을 자랑했지만 핵추진 잠수함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수주일 이상 자망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AIP 시스템을 사용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이론적으로 무제한 자망이 가능했습니다. 핵연료가 닿을 때까지 또는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바닷속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전 능력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설계안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잠수함이 너무 공격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발사관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한국은 이것을 수용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SLBM을 개발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팽창을 견제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을 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런 요구는 한국에게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미국과 함께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우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섭섭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은 미국의 협력 없이는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원자로 기술은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민간용 원자로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군용 원자로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군용 원자로는 소형이면서도 강력해야 했습니다. 잠수함에 제한된 공간에 들어가야 했고 동시에 잠수함을 움직일 만큼의 충분한 출력을 내야 했습니다. 또한 절대적으로 안전해야 했습니다. 잠수함 안에서 원자로 사고가 나면 모든 승조원이 사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원자로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이 기술을 축적해왔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 기술을 개발하려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주목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균열을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한국이 진정으로 독립적인 국가라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런 중국의 선전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은 의존이 아니라 동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이런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부러워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동맹 관계이면서도 때로는 과도한 자존심 때문에 미국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자국이 아시아의 유일한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약진은 이런 일본의 자부심에 금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경제에서, 기술에서, 문화에서, 그리고 이제는 군사 분야에서까지 한국이 일본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정치인은 비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얕잡아 봤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우리를 모방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미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놀라운 나라입니다.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이제는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의 근면성,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국가 발전에 대한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한국은 자원도 없고 국토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매우 정확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정부의 현명한 정책, 그리고 기업들의 혁신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원자로 개발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연구진들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간 민간 원자로를 운영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용 원자로 설계에 도전했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소형화였습니다. 민간 원자로는 거대한 건물 안에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 원자로는 좁은 잠수함 내부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동시에 충분한 출력을 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기술적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연구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원자로 개발 과정을 면밀히 주시했습니다. 중국도 핵잠수함 원자로를 개발해왔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핵잠수함 원자로는 출력이 불안정했고 정비가 자주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작전 가용성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중국 해군의 핵잠수함들은 실제로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이나 러시아의 핵잠수함은 수개월 동안 연속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원자로 기술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이미 그런 경험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1978년 고리 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수십 기의 원자로를 건설하고 운영해왔습니다. 초기에는 외국 기술에 의존했지만 점차 국산화율을 높여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APR-1400이라는 독자 모델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원자로는 안전성과 경제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의 원자로를 선택한 것은 이런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프랑스, 미국, 러시아 같은 원자력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쾌거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원자력 기술 발전을 복잡한 심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일본도 원자력 선진국이었습니다. 일본은 수십 기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었고 높은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원자력 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원자로가 가동을 중단했고 새로운 원자로 건설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원자력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은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면서도 원자력 발전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원자력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원자로 기술을 이전하면서도 핵심 기술은 미국이 독점하려 했습니다.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것은 기본 설계와 일부 부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어 시스템이나 핵연료 관련 기술은 미국이 계속 통제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완전한 독자 기술을 갖추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연구진들은 이미 대부분의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협력을 받아들이되 동시에 독자 기술 개발도 병행했습니다. 이것은 현명한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개발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기술 독립을 이루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이런 전략을 주목했습니다. 중국도 비슷한 방식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도입하고 그것을 흡수하고 개량하고 결국에는 독자 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접근 방식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면서 합법적으로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때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술을 획득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산업 스파이, 해킹, 기술 강제 이전 같은 방법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중국과의 기술 협력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원자로 연구진들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원자로는 한국 방위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확보하면 한국은 진정한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진의 한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항상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강국이 되었고 조선 강국이 되었고 K-팝으로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 강국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한 원자력 전문가는 한국의 원자로 개발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 발전 속도는 놀랍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 걸려서 이룬 것을 한국은 절반의 시간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연구개발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엔지니어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일본은 한국을 경쟁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한국은 일부 분야에서 이미 일본을 앞섰고 다른 분야에서도 곧 따라잡을 것입니다. 이 평가는 매우 솔직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일본 전문가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꺼렸습니다. 일본 사회는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원자로 개발 진척 상황을 보고받고 놀라워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기술 습득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연구진들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본 설계를 넘어서 독자적인 개선안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우리가 제공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한국이 언젠가 우리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시작되면서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 특별구역이 설치되었습니다. 이곳은 최고 수준의 보안이 유지되는 곳이었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은 물론이고 일반 직원들의 접근도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위성 감시를 피하기 위해 거대한 차폐막이 설치되었습니다. 한국은 이 프로젝트를 극비리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적국들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시간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잠수함이 완성되어 진수식을 할 때까지 최대한 비밀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중국의 정보기관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중국은 상업용 위성을 동원하여 울산 조선소를 정기적으로 촬영했습니다. 중국의 분석가들은 위성 사진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떤 건물에서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는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보안 조치는 철저했습니다. 차폐막 때문에 위성으로는 내부를 볼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인간정보원을 활용하려 했지만 한국의 보안 당국이 이를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조선소 직원들에 대한 신원 조사가 강화되었고 외국인과의 접촉이 제한되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잠수함이 언제 완성될지, 어떤 성능을 가질지 알 수 없어서 불안해했습니다. 일본도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현장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한국의 핵잠수함이 일본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잠수함이 완성되면 동해의 해양 패권 구도가 바뀔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지금까지 동해에서는 러시아의 핵잠수함과 미국의 핵잠수함이 주요 플레이어였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재래식 잠수함으로 이들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한국은 더 넓은 작전 범위와 더 강력한 전투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것을 기회이자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면 중국과 북한을 더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 한국의 핵잠수함은 일본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건조 진척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미국의 해군 전문가들이 한국의 조선소를 방문하여 기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높은 품질의 잠수함을 건조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건조한 상선들은 품질과 정시 인도율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했습니다. LNG 운반선 같은 고난도 선박에서는 한국의 기술이 독보적이었습니다. 이런 기술력이 잠수함 건조에도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해군 장성은 한국이 건조하는 핵잠수함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하고 효율적인 잠수함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 근로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방위의 핵심 자산을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수십 년간 조선업에 종사해온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크고 작은 수많은 배를 건조해왔습니다. 화물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하지만 핵잠수함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습니다. 정밀도 요구사항이 훨씬 높았고 품질 관리가 더욱 엄격했습니다. 작은 결함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잠수함의 안전은 승조원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한 베테랑 용접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40년간 배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이 잠수함은 우리 아들들, 손자들을 지킬 것입니다. 중국의 조선업계는 한국의 이런 장인 정신을 부러워했습니다. 중국도 거대한 조선 산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건조량에서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하지만 품질에서는 여전히 한국에 뒤처져 있었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가격 경쟁력으로 주문을 따냈지만 품질 문제로 인한 클레임도 많았습니다. 인도 지연도 빈번했습니다. 반면 한국 조선소들은 높은 품질과 정시 인도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선주들은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한국 조선소를 선호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이나 해양 플랜트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런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품질은 단기간에 향상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조선업은 이미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때 세계 조선업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추월당한 이후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일본의 조선소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선업을 지원하려 했지만 한국과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고부가 가치 특수선 시장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여기서도 한국이 강력한 경쟁자였습니다. 일본 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에게 조선업을 넘겨주고 말았다고 한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산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업은 국가의 해양 전략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강력한 조선업이 없으면 강력한 해군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본은 이것을 뼈아프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조선업 우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미국의 조선업도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해군은 새로운 함정을 건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인도는 지연되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 조선소에 미국 군함을 건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법적,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안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한국 조선업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조선 분야에서 더 긴밀히 협력하기를 원했습니다. 한국의 효율적인 건조 능력과 미국의 첨단 기술이 결합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현장에서는 매일 진전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많은 부품들이 정밀하게 조립되었습니다. 전자장비들이 설치되었습니다. 원자로가 탑재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되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빠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팀은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이 완성되는 날, 대한민국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전투체계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방산 기업들의 기술력이 총결집되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전투관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잠수함의 두뇌에 해당하는 핵심 시스템이었습니다. 센서들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통합하고 위협을 판단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무기를 통제하는 모든 기능이 이 시스템에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이미 KF-21 전투기와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전투체계를 개발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 전투체계는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수중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했고 극도의 신뢰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전투체계 개발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전투체계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투체계는 실전 경험과 최신 기술이 결합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경험하면서 실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한국의 전투체계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앞선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 것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서해에서 북한 잠수함과의 대치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모두 전투체계 개발에 반영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투체계는 빠르고 정확하고 직관적이었습니다. 승조원들이 최소한의 훈련으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전투체계 개발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일본도 독자적인 전투체계를 개발해왔지만 한국의 발전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일본의 전투체계는 보수적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투체계는 혁신적이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전투체계는 일본보다 한 세대 앞서 있을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게는 충격적인 평가였습니다. 일본은 항상 자국의 기술이 한국보다 앞서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인공지능 같은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모두 전투체계에 통합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전투체계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전투체계 기술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일부 핵심 기술을 제공했고 한국은 그것을 자국의 실정에 맞게 개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개발한 일부 기능들은 오히려 미국보다 앞선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개발한 수중 표적 식별 알고리즘은 미국의 것보다 정확도가 높았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서해와 동해의 복잡한 수중 환경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해군은 이 기술에 관심을 보였고 한국과 기술 교환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미국이 한국에 기술을 제공하는 관계였지만 이제는 한국도 미국에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전투체계 개발진들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외국 기술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독특한 작전 환경과 전술 사상을 반영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전 세계를 무대로 작전하는 해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주요 작전 구역은 한반도 주변 해역이었습니다. 이 해역은 얕고 수많은 섬들이 있고 해류가 복잡했습니다. 이런 환경에 최적화된 전투체계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의 개발진들은 이런 특수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해군 출신이었고 실제 작전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시스템 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전투체계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서 불안해했습니다. 중국 해군의 전투체계는 여전히 러시아 시스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려 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중국은 하드웨어 제조에는 강했지만 복잡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에는 약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IT 강국이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키운 인재들이 방산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최신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과 인공지능 기술을 무기 체계에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투 체계는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검증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충분히 검증된 후에야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접근 방식이었지만 혁신 속도를 늦추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더 공격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했습니다. 한국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최신 기술들을 전투 체계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철저한 테스트와 검증 과정을 통해 이런 위험을 관리했습니다. 한국의 개발진들은 우리는 조심스럽게 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국방 전문가는 한국의 전투체계 개발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모방하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은 이제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투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보다 앞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엔지니어들의 뛰어난 능력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실전 경험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한국은 방산 강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평가는 한국의 노력을 정확히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꾸준히 국방기술에 투자해왔고 이제 그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전투체계는 여러 혁신적인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표적 분류 시스템은 수중 소음을 분석하여 적함의 종류를 자동으로 식별했습니다. 자동 항법 시스템은 해저 지형 정보를 활용하여 최적의 항로를 계산했습니다. 통합 센서 관리 시스템은 여러 센서들로부터의 정보를 융합하여 전체적인 전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작동했습니다. 승조원들은 직관적인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를 통해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하는 것만큼 쉬웠습니다. 이런 사용자 친화적인 설계는 한국 IT 산업의 노하우가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승조원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선발된 최정예 해군 장병들이 특별훈련 과정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들은 일반 잠수함 승조원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조건은 물론이고 교육 수준과 기술 능력도 중요한 선발 기준이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승조원들은 원자로 운용, 방사선 안전, 고급 전투 체계 같은 새로운 분야를 배워야 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를 위해 특별훈련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미국 해군의 전문가들이 초청되어 강의를 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전문가들도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핵잠수함 승조원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주목했습니다. 중국도 핵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었지만 승조원의 질적 수준에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 해군의 핵잠수함 승조원들은 기술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중국은 빠르게 핵잠수함 수를 늘리면서 승조원 훈련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핵잠수함의 가동률이 낮았고 사고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처음부터 승조원 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한국은 잠수함은 승조원만큼만 강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잠수함을 만들어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우수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승조원 훈련 체계를 연구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오랜 전통을 가진 잠수함 부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잠수함 승조원들은 높은 수준의 훈련을 받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빠르게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젊은 장병들은 높은 교육 수준과 기술 적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대학 교육을 받았고 많은 이들이 공학이나 과학 분야를 전공했습니다. 이들은 복잡한 전투 체계와 원자로 시스템을 빠르게 습득했습니다. 일본의 한 해군 관계자는 한국 해군 장병들의 학습 능력은 놀랍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승조원 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미국 해군은 한국 승조원들을 미국의 핵잠수함 훈련 시설로 초청했습니다. 한국 장병들은 미국의 최신 핵잠수함을 견학하고 미국 승조원들과 함께 훈련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핵잠수함 기술을 가장 엄격하게 통제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을 신뢰했고 한국과의 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의 한 해군 장성은 한국 승조원들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배우려는 열정이 대단하고 질문의 수준도 높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런 승조원들이라면 한국의 핵잠수함은 틀림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승조원 후보생들은 극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수개월 동안 좁은 모의 잠수함 안에서 생활하면서 실제 작전 환경을 체험했습니다. 심리적 압박 상황에서의 판단력, 팀워크, 위기 대응 능력이 모두 테스트되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일부는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선발된 승조원들은 한국 해군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최초의 핵잠수함 승조원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영예였습니다. 한 승조원 후보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임무를 맡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해군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 승조원들의 높은 사기와 능력을 우려했습니다. 중국 해군도 엘리트 부대를 운용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한국에 뒤처질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해군을 빠르게 건설하면서 인력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중국 해군은 양적으로는 세계 최대였지만 질적으로는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전쟁은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훈련 수준, 사기, 장비의 질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자국 승조원들의 능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의 추격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잠수함 부대는 오랜 전통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잠수함을 운용하게 되면 한국 해군의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면 중국과 북한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문제와 독도 영유권 분쟁 같은 현안들이 양국 협력에 장애가 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정치인은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과거에 매달려서는 미래를 잃을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을 강력히 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모두 자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었습니다. 미국은 한일이 협력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는 복잡했고 미국의 중재 노력도 제한적인 성과만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차원에서는 한일 협력이 조금씩 진전되고 있었습니다. 한일 해군은 정기적으로 수색 구조 훈련을 함께 실시했습니다. 북한 잠수함 감시를 위한 정보 교환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이 배치되면 이런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승조원들은 단순히 무기를 다루는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전략적 사고와 국제관계에 대한 교육도 받았습니다. 핵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핵잠수함의 배치와 작전은 국제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승조원들, 특히 함장과 고위 장교들은 이런 맥락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승조원 교육에 국제관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해양 전략, 미국의 인도마이너스 태평양 전략, 북한의 위협 같은 주제들을 배웠습니다. 이런 폭넓은 교육은 승조원들이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군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한국의 첫 번째 핵추진 잠수함이 완성되었습니다. 진수식 날짜가 발표되었고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진수식은 국가 최고 지도자가 참석하는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되었습니다. 거대한 잠수함이 천천히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조선소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폐허에서 시작하여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고 이제는 핵잠수함을 보유한 해양 강국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진수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이 잠수함은 우리 국민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입니다. 이것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힘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진수를 불편한 심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한국의 핵잠수함이 지역 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진짜 우려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중국 해군의 작전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SLBM 잠수함들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을 한국이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핵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은 더 많은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성능을 개선하고 새로운 전술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중국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부는 한국의 성공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부는 일본도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핵잠수함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한국이 이룬 성과에 놀라워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 우리는 한국을 더 이상 얕잡아 볼 수 없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런 반응은 일본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이 내려다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어떤 면에서는 일본을 앞서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진수를 공개적으로 환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미 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미국 해군은 한국 해군과의 합동훈련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과 미국의 핵잠수함이 함께 작전을 펼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너무 독립적이 되면 어떻게 하나? 한국이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우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세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쪽이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핵잠수함 진수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진수식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영상을 시청했고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우리 해군 최고! 자랑스럽다! 이런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자국이 이룬 성과를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하나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선진 강국 대열에 확실히 올라섰다는 상징이었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7번째로 핵잠수함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의 근면성과 창의성,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국제사회도 한국의 성취를 주목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중소국가들은 한국의 성공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자원도 없고 국토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교육과 기술에 투자하고 국민들이 단합하여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폴란드, 터키,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한국의 발전 경로를 연구하고 한국으로부터 배우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경제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단순히 군사적 가치만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조선, 원자력, 전자, 소재 등 여러 분야의 기술이 집대성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도 응용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잠수함의 정밀 제어 기술은 로봇공학에 응용될 수 있었습니다. 소음 감소 기술은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원자로 기술은 차세대 원자력 발전에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은 한국 산업 전반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수식이 끝나고 한국의 첫 번째 핵잠수함은 해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승조원들이 승선하여 각종 시스템을 테스트했습니다. 원자로가 가동되었고 잠수함은 조용히 물속으로 잠항했습니다. 수개월간의 해상시험을 거쳐 마침내 실전 배치될 것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미 두 번째, 세 번째 핵잠수함 건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최소 3척 이상의 핵잠수함을 보유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항상 최소 한 척은 작전에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정비나 훈련에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함대는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평화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이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핵잠수함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한국은 이 새로운 전력을 어떤 전략에 활용할 것인가? 한국은 책임 있는 해양 강국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은 평화를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한국은 침략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방어를 위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대한민국 만세를 댓글에 적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세요.